여러분 오늘 이 기사를 같이 보려고 합니다. 일단 제가 안 나오지만 우리 다희님만 참 목소리로 출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목요일 아침에 윤석열 정부의 첫 단추라는 기사인데요. 이 기사를 제가 왜 들고 왔냐라고 하면 윤석열 정부, 그 다음에 제가 화물차 이렇게 한번 써봤어요. 뭔가 우리가 새로운 정부가 왔을 때 그리고 또 지금 시기에 화물업계에 대한 이 사람의 인지가 있는가에 대한 부분도 좀 궁금하고 언급이 있는가도 궁금해서 한번 찾아봤는데요. 한기적 논설위원이라는 분이 이제 하신 기사가 있더라고요. 2003년 유가 폭등에 화물기사 총파업, 물류 대란이 국가 위기로 비슷한 상황이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정권 교체기에 방치하다가 일 터지면 늦다.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딱 정부가 이관되면서 그 시기에 이야기를 막 못하니까 오히려 정말 극단적인 물류가 멈춰지는 상황들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봐야 될까라는 부분들을 조금 짚었더라고요. 저는 근데 이 부분이 되게 이렇게 짚은 건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앞으로 우리가 사실 두 번 같은 잘못을 반복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신참내기 정부 첫 시험 때를 잘 통과해야 된다. 그리고 물류에 대한 거를 첫 시험 때다라고 짚어준 것도 되게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만큼 물류에 대한 중요성을 언급을 한 거니까요. 그래서 보시면 지난 2003년 3월 이라크 전쟁이 발발하자 그러잖아도 심상치 않게 움직이던 국제 유가가 폭등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막 출범한 노무현 정부는 경제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예상치 못한 돌발 변수에 대처하는 한계가 있었어요. 그래서 고유가 폭탄을 가장 앞줄에 서 있는 그대로 맞은 그 사람들이 바로 우리 트러커 분들이시죠. 그래서 이들은 자고 나면 오르는 경유값을 감당할 수 없다며 정부의 해결책을 요구했고 물가 문제만으로도 벅차하던 신참내기 정부는 그들에게 관심을 기울일 여유가 없었죠. 근데 지금도 어떻게 보면 진짜 이 사무실 이전, 집무실 이전 때문에 여기에 관심을 쏟을 수 있을까? 근데 그것도 그건데 정부가 정말 관심이 있을까? 그 기업 쪽에 일단 친화적이니까 화물 하시는 분들보다는 약간 기업 쪽 입장에서만 생각을 해서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약간 걱정이 되더라고요. 저는 조금 걱정이 되는데 어떻게 이 난관을 진짜 헤쳐갈지 이 사람들이 고민? 걱정? 이런 게 드는데 어떻게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기사 읽고 있는데 2003년 이라크 전쟁으로 발발한 국제 유가 폭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시기와 러시아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 이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이 되자 설립한 지 반년도 안 된 이때 화물연대가 생겼다는 거 저는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한 15년 정도? 12년 정도 된 거죠? 아니죠? 22년이니까 20년? 19년에서 20년 정도 된 건데 와 2003년이 벌써 그렇게 됐다는 게 갑자기 현타가 오는데 5월이 되자 설립한 지 반년도 안 된 화물연대가 물류를 멈춰 세상을 바꾸자라는 구호를 내걸고 총파업을 벌였다. 이때 만든 캐치프라이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이게 요즘에서 나온 건 줄 알았는데 이때부터 처음부터 거의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화물연대는 고속도로 저속주행, 톨게이트 동시 진입 등 새로운 파업 전술을 고속도로에서 저속 운행을 했대요. 일부러. 그리고 톨게이트를 동시에 진입하는 등 전국의 물류를 멈춰 세웠다. 14일간 파업으로 산업계는 11억 달러에 달하는 막대한 손실을 입었고 국민은 정부 국가관리 능력에 민낯을 봤다고 합니다. 진짜 그랬을 것 같아요. 뭔가 새로운 정보 들어왔는데 갑자기 물류가 멈췄어. 이거 어떻게 대화해본 적도 없고 화물연대가 뭔가 활동을 했던 것도 아니어서 되게 당황했을 것 같긴 하네요. 그만큼 근데 중요한 건데 그만큼 경이 여겼던 부분이 있는 거죠. 신경을 안 썼던 노력인 거죠 뭐. 그렇죠. 화물연대의 2003년 총파업은 물류 대란이 국가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줬다. 이 말 너무 중요한 말인 것 같아요. 진짜 어떻게 보면 총파업이 정말 본격화되면 이렇게 물류 대란이 일어날 수 있구나를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걸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된다라는 거를 이제 같이 짚고 가려고 합니다.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화물연대 파업을 계기로 수송 기능이 국가 위기 수준으로 저하될 경우, 그러니까 총파업이 될 경우에 이를 보완할 대책이 관련 매뉴얼에 따라 제대로 수립되고 있는지 점검하라! 라는 이야기를 할 정도로 그만큼 큰 국가적 위기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오는 5월 10일 출범하는데요. 많은 사람이 행정과 정치 경험이 전무한, 그쵸? 사실 지금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례적인 대통령 당선이라고 볼 수 있는데, 윤 대통령 당선인이 국정을 잘 수행할지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 수행 능력을 가늠해볼 첫 번째 시험대는 뭐가 될까라는 이 논설위원회의 어떤 물음 속에 북핵, 코로나19, 퍼펙트 스톰 등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거기에 물류 대란을 추가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인사이트는 굉장히 또 신기한. 화물연대가 첫 파업에 나선 19년 전 상황과 지금이 상당히 비슷하기 때문이다. 지금 보시면 제가 많은 분들을 팔로우하진 않았지만 인스타그램에 저한테 이제 오신 분들은 제가 팔로우를 했거든요. 근데 그분들 보시면 상태님이나 트리님이나 뭐 다른 분들 뵈면 다 한 번씩 기름 넣는 스토리를 올리시는 거예요. 근데 그만큼 그게 체감이 되는 거겠죠. 일단 트럭 하시면 많이 쓸 수밖에 없으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저처럼 그렇게 막 큰 통을 가지고 있지 않은 차도 제가 오늘 2만 원을 넣었거든요. 네네. 10리터가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와 충격적이다 했는데 우리 트럭커님들은 뭐 10리터? 안 돼. 10리터는 거의 뭐 그냥 눈물 수준이니까 진짜 보통이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상승 흐름을 타던 국제 유가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는데요. 올해 배럴당 200달러를 돌파한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고유가는 상당 기간 유지될 가능성이 높은데 석유 수출국 기구 오펙은 생산 확대를 위한 시설 투자를 못했고 미국의 많은 셰일 업체들은 파산했다. 그래서 고유가 폭탄은 벌써 화물기사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근데 진짜 원래도 막 어떻게 하면 어렵다라는 이야기들 참 많았는데 진짜 어려우실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진짜 제가 뭐 주일 얼마나 하겠어요? 근데 매일매일 이게 넣는다고 생각하면 진짜 일 안 하는 게 낫다라고 하는 말이 여기 나온다고 해요. 빠지는 게 더 많아서. 그래서 지금 보면 화물 기사들은 부산, 서울 편도로 화물을 실어 나른 대가로 1회에 50만 원 정도를 받는다. 한 달 20회 정도 일하니까 1,000만 원 정도가 들어오는데 여기에 기름값, 요소수값, 톨게이트비, 식사비용 등 300만 원, 차량 할부금 300만 원 정도를 빼면 월 400만 원 벌기가 빠듯한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최근 경유값이 리터당 1,500원에서 2,000원으로 그러니까 진짜 많이 오른 거예요. 500원이 오르면 거의 25%? 아니죠. 몇 프로예요? 3분의 1이니까 30%가 오른 거죠. 33% 정도 오른 거니까 기름값 부담만 월 300만 원 정도가 추가된 거죠. 그러면 지금 500원 없는 거예요, 거의. 그래서 한 화물기사에게 물어보니 경유값이 2,000원이 되면서 집에 갖다 줄 돈이 없어졌다며 운행할수록 적자여서 쉬는 차량이 주위에 꽤 있다라는 하소연을 하셨다고 합니다. 지금 보시면 맞아요. 종합신고소득할 때 유료 부분 환급이라도 해줬으면 좋겠다. 이것도 좋은 아이디어네요. 뭔가 그 직업에 따라서 유료에 대한 할인을 조금 해주면 좋겠다라는 부분? 이런 부분? 기름값 300 누구 얘긴지. 더 드나요? 기름값 부담이 300만 원 정도 추가됐대요. 추가요, 추가. 300만 원 아니고 300만 원이 추가됐다. 치리님 얼마나 들어요, 지금 요즘? 만세차들이? 만세차? 항복인가? 그런 의미인가? 재현님, 만세차가 뭐예요? 만세차들이 나온다고 하는데, 만세차가 뭔가요? 진짜 기름값을 어떻게, 다른 분들에 비해 일을 설렁설렁하는 제가, 치리님, 추가? 이래서. 그니까요, 추가로. 2월달 운송료가 이번 달 말에 들어와서 완전 마이너스 몇백 났어요. 와, 2월달 운송료가 3월에, 오늘에서야 들어왔다고. 만세차? 그냥 차를 넘기는 거구나. 아무것도 안 하고.
헐. 돈을 못 내서 차를 경매처럼 넘기는 상황까지. 와, 이거 진짜 아찔한데. 근데 이걸 지금 어떻게 하면 국가가 얘를 해결할 수, 이렇게 가면 진짜 파업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또 고정으로 다니는 분들은 그 업체 쪽에서도 좀 보조를 해줘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밑에 보면,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자, 화물연대는 현재 노조원들의 실태를 조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사 결과에 따라서 정부의 대책을 요구하겠다고 했지만 정권 교체기에 서로 의사소통이 얼마나 잘 될지 의문이다. 이게 지금 핵심인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진짜 뭐 집무실을 이전하고 코로나19의 뭐 과학적 방역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 생활이 멈출 수 있는 거를 조금 이 기사를 좀 보셨으면 좋겠다. 이 힘듦을 좀 알아주고 우리가 멈추면 진짜 세상이 멈출 수 있다는 걸 좀 알아줬으면 좋겠는 마음이. 전에 CJ도 파업해서 되게 맞아요. 그거 하나도 그런데 사실 우리 보세요. 아까도 보면 감자탕부터 시작해서 우리 뭐 건설 뭐 곡물 재현님 같은 경우 곡물도 하시니까 뭐 김치 뭐 이런 게 다 사실 화물 트럭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진짜 중요한 부분인데 그래서 충분히 준비하고 대책을 마련해도 해결이 쉽지 않을 텐데 장관이 취임해 실국장과 과장까지 인사를 낸 다음 뭔가 해보려고 할 때는 늦어도 한참 늦었다라는 거죠. 지금 늦었다. 우리 화난다. 우리 지금 못 버틴다라는 이야기를 조금 들어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는 문제가 하나 더 있대요. 2020년 도입한 화물안전운임제가 올해 종료됩니다. 그 화물안전운임제 일몰제라고 하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화물연대가 계속 이야기를 했었고 작년부터 시작해서 총파업을 이와 관련해서 했었는데 안전운임제는 과적 운행을 방지하기 위해 적정 운임을 보장해주는 제도로 화물 운송업계의 최저임금이라고 보면 된다. 근데 지금 이게 되겠냐고요. 지금 이 상황에 이 기업 친화적인 이 상황에서 최저임금이라고 하는 안전운임제가 과연 이어질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도 저는 좀 의문이. 최저임금도 이제 직군별로 다르게 맞아요. 이래서. 그래서 이 화물에 관련된 안전운임제가 얼마나 잘 보장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이 저도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더 목소리를 높여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재현님 보시면 우리 조금 댓글 읽어주세요, 다인님. 만세차가 많아진 신차 구매 조건이 까다로워지고 대출도 문턱이 높아지는구나. 만세차가 많아진 신차 구매 조건도 많이 까다로워지죠. 이게 무슨 말이죠? 그냥 경매로 이제 나온 차들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아무것도 못 내고 경매로 차 많이 나왔을 것 같다. 이게 슬픈 차들인 거잖아요. 이런 상황을 봐도 잘 모를 것 같다는 말씀이신가요, 지금은? 그러니까 어렵게 시작한 사람은 더 어려워지는 게 현실. 그러니까 이게 뭐 만약에 진짜 뭐 2억 얼마가 있어서 차를 딱 구매하고 할부도 아니야. 이러면은 뭐 버틸 수 있겠죠. 근데 300만 원씩 갚아 나가야 되는 상황을 300만 원이 누구 애 이름이 아니잖아요. 300만 원 버는 사람도 많은데. 월급 무슨 어디 그치. 월세 엄청 비싼 동네 월세. 진짜. 근데 진짜 얼마나 더 버틸지 모르겠지만 이대로 가다가 운송이 잘 될까요? 해주셨어요. 지금 이 기사가 우려하는 게 딱 그 포인트인 것 같아요. 화물 기사들은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기와 전차종 전 품목 확대를 요구하고 있고 화주와 운수사업자들은 반대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의 정부는 화주와 운수사업자들의 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뭐 편을 가르기를 한다라기보다는 좀 더 친화적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단어를 써볼게요. 법 개정 사항인 만큼 여야 정치권까지 나서야 한다. 그런데 그래도 희망적인 건 그래도 노동에 친화적인 국회가 아무래도 여소야대 상황이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잘 논의해주면 좋겠다. 그래서 많이 이야기를 꺼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코로나19를 거치면서 물류가 중요하다는 것을 새삼 깨달았다라는 게 이 논평위원회의 지금 이야기고요.
제품을 만들어도 배가 없어서 실어 나르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고 막 항공편이 없어서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트럭이 멈추면 배가 있어도 실지 못한다. 트럭이 멈추면 진짜 항공이 있어도 못 가요.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 화물연대보다 중요한 건요. 우리 탱고 같은 이런 거예요. 이런 커뮤니티입니다. 그렇죠? 얘기를 해야 되고 이번에 유가보조 1,408리터 다 쓰면 차 세우려고 일을 이제 쉬시려고요. 우리 치리님 대출 좀 제가 해줄 수 있으면 진짜 다 해주고 싶은 대출. 탱고도 되면 좋겠다. 탱고 대출. 트럭 하나. 그러니까 와 진짜 그런 것도 괜찮은데? 네네. 나중에 진짜 우리 돈 많이 벌어가지고 아니면 기금 이런 거 있어가지고 좀 위급하게 할 수 있는 부분들 이제 펀드처럼 하면 진짜 좋은. 여러분 돈 많이 버셔서 그런 일 우리 같이 해요. 어떻게 제가 어디 가서 돈을 벌 수 있을까? 보시면 트럭이 멈추면 배가 있어도 실지 못한다라는 이야기 해드렸고 수출로 먹고 사는 이 나라에서 수출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은 여간 큰일이 아니다. 기호 2번을 찍지 않은 절반의 국민도 윤석열 정부가 성공하기를 진심으로 바랄 것이다. 윤석열 정부가 첫 단추를 잘 끼웠으면 좋겠다. 이거 진심, 찐 마음. 기호 2번을 찍지 않은 절반의 국민도 윤석열 정부가 성공하기를 진심으로 바랄 것이다. 저도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계속 드는데 이미 뽑혔으니까 너무 잘했으면 좋겠는데 너무 또 자유적인 어떤 그러니까 이게 통제가 좋은가 우리 대표님 무정부주의자잖아요. 그래서 통제가 좋은가 아닌가에 대한 부분에 의문이 있지만 뭐가 좋다라고 말하기도 좀 어려워요. 옛날 중세시대 때 이때 생각해보면 있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또 근데 너무 있으면 또 너무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 문제도 만약에 시장에 맡긴다 하면 그거에 운행을 안 해야 되는데 근데 그것도 안 되니까 그게 안 되니까 진짜 시장이 이상적이려면 그럼 가격에 의해서 모든 게 결정돼야 되는데 사실 가격에 의해서 모든 게 결정되지 않잖아요. 그렇죠. 우리 삶이 멈추면 그냥 더 손해가 나는 것도 많으니까 유가보조 다 쓰고 오버하면 유가보조도 못 받고 지금 기름값에서는 운행에도 적자. 그니까요. 이 얘기 왜 제가 해보려고 했는데 여러분 진짜 지금 상황에서 운행하는 게 적자다라는 이야기가 여러분 진짜 와닿으시는 상황인 거죠? 여러분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냥 앓는 소리다 막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진짜 지금 상황에 지금의 유가로 버틸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이 종영님. 궁금합니다. 막 이제 정말 트럭을 그만두고 싶을 정도로 힘드신가요? 그런 다른 분야로 막 그러니까 차를 지금 만세차라는 게 너무 만세는 사실 좋은 건데 나쁜 의미가 됐네요. 항복에 진짜 어떤 진짜 좀 마음이 아픈 단어가 됐네요. 보면 우리를 대표할 수 있는 의원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하영을 국회로? 정다일을 국회로? 이동훈을 국회로? 근데 대표님은 정치하기 싫다고 했는데. 하루 100만 원 벌면 기름값이 50만 원? 근데 저 50 빠지고 저기서 또 요소수 빠지고 생활비 그렇죠. 빠지고 생활비 하면 빠지고 뭐 하루에 뭐. 그리고 톨비도 장난